사람은 누구나 다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 잘생긴 외모와 왕실의 사위라는 위치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영국 왕실의 망원 제족이라는 타이틀이 필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이한 언행을 하였기에 왕실의 큰어른인 그에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게 되었을까요? 1965년 에디오피아의 전통 미술품 전시회를 관람하고 난 후 그가 남긴 말은, 이 그림은 내 딸이 학교 미술 수업에서 그린 후에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군. 이렇게 냉소적인 평가를 하였고, 1966년에는 자선기금 모금을 위하여 미국 마이애미를 방문했다가 어느 사업가가 필립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후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수영장에 뛰어들면 10만 달러를 주겠소. 이렇게 웃자고 농담을 건넸지만 필립은 진짜로 옷을 벗고 바로 수영장에 뛰어드는 기묘한 행동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영국 요리가 맛이 없다고 세계적으로 그 소문이 파다하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왕실 가족인 필립의 입에서 영국 여자들은 요리를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1984년 케냐를 방문했을 땐 현지 여성이 대표격으로 작은 조각상을 건네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으나 당신 정말 여자가 맞습니까? 이런 원색적인 답례 아닌 답례를 하여 문제가 되었고, 2002년에는 에든버거 근교의 공장을 시찰 나와서 대충 만들어진 퓨즈박스를 보고 이건 인도인이 만든 거야, 이렇게 씁쓸하게 단정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인도산 공산품들이 싼 가격으로 많이 수입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껄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던 것이죠. 또한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12살의 소년에게 그러기 위해선 넌 살부터 빼야 한다, 이렇게 팩폭을 날리기도 했으며, 방글라데시에 방문했을 시 그를 맞이한 유소년 클럽 회원들을 보고 대체 무슨 마약을 했길래 몰골이 그러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가 일반인이었다면 흔히 장난식으로 던지는 고약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필립의 위치는 영국을 대표하는 왕실의 어른이자 국빈이잖아요. 100번 이해하여 나이 드신 어르신의 블랙 유머라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전입가경이라고 요즘 시대였으면 정말 매장될 수도 있는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었던 그의 언행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발간된 자서전에선 다시 태어난다면 바이러스가 되어 지구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아주 위험한 자신의 생각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1994년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령 케이맨 제도를 방문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오랜 과거의 이 지역은 주변을 지나가던 선박을 일부러 암초에 걸리게 해서 실제로 해적질을 하던 악명이 자자했던 곳이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의 그라서 그랬을까요?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던지 필립은 현지 주민들에게 당신들 모두는 해적의 후손이야,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분명 수반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케이맨 제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해적의 후손들이라 일반화시켜 말한 건 정말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1998년도에는 파푸아뉴기니 여행을 다녀왔다는 영국 학생을 만나 용케도 무사히 안 잡아먹혔구나, 이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파푸아뉴기니 일부 원주민 부족들에게는 식인 풍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자신이 알던 기억으로만 그것을 상기시켜 고정관념적인 언행을 내뱉은 것이었죠. 그가 행했던 기묘한 언행들 중 가장 언론의 대서특필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2002년 국빈 자격으로 여왕과 같이 호주를 방문하였을 때였습니다. 이들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 무용을 원주민들이 선보였는데요. 이 행사를 본 후 필립은
자네들은 아직도 서로에게 창을 던져대냐? 이렇게 그 속을 알 수 없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봤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표정 관리를 못할 정도로 아주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은 원주민 대표는 눈치가 있고 유두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다행히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위트 있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2010년도경에는 스코틀랜드 의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전통 민속 의상을 다들 한 번씩은 보셨잖아요. 바로 킬트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여러 선이 교차되는 무늬의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 의상이 문득 번쩍이며 그의 머리를 스쳤는지 자신을 수행하던 여성 의원에게 그쪽 속옷도 혹시 체크무늬요? 이렇게 물어 많은 빈축을 샀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영국 해군의 최고 사령관답게 장손인 윌리엄 왕세손 그리고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왕자와 동반하여 퇴역 참전용사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가며 엔딩을 장식하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시간이 꽤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이에 필립은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인내심이 폭발하였는지 그 X 같은 사진 그냥 좀 찍어! 이렇게 버럭 일가를 내지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순간 에드워드 왕자는 당황하여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경직돼 있었고 장손 윌리엄은 그러면 그렇지 자신의 할아버지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아는지 웃음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포함한 영국 왕실의 가족들도 부군이자 아버지의 발언에 크게 곤욕을 치르고 당황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했겠습니까? 이런 그의 행동들을 보고 영국 국민들은 필립에게 웃기는 사람이라 별명을 붙이고 괴짜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보인 잇따른 실언들과 기행들로만 봤을 땐 요즘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인성적으로 빼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에서 가장 혼란하고 복잡하던 20세기 초반부터 근 100년이란 세월을 직접 겪고 살아온 필립인지라 그 시대를 살아온 꽉 막힌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쉽게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였죠. 기존에 자신이 교육받고 머리에 깊게 박혀있는 인종주의나 신분의식, 이런 이데올로기를 바뀌어진 시대와 변화의 흐름 속에 맞출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의 뿌리인 그리스 왕실이 몰락한 데다가 그 당시 미움을 받던 독일의 왕족들에게 누이들이 모두 다 시집을 가서 그렇지 현존하는 유럽 왕실들 중에 제일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왕실의 사위가 되기에 신분으로만 따지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오히려 왕족들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위치의 남자였습니다. 이런 신분과 함께 드라마틱한 경험을 지닌 일생을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필립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인과는 많이 다른 사고방식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필립의 괴팍한 언행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 대부분도 그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농담을 한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할 정도로 필립에 대한 옹호 여론도 많다고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왕립해병대 퍼레이드 행사 참석을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왕자에게 자신의 모든 업무를 인계해주고 필립은 공식적인 왕실 업무에서 완전히 은퇴하였습니다. 할 말은 다 하는 거침없이 내뱉는 성격의 소유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2019년 4월 19일 필립은 97세의 나이로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을 세웠으며 다음 해인 2020년 6월 10일
99세의 생일을 맞이하여 영국 역사상 현직 군주의 배우자로서 최고령이자 74년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여왕의 곁을 지킨 남자가 되었습니다. 왕실 공무에서 물러난 후 나온 그의 사진들을 보면 거동도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 등 꽤 정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워낙 고령에 그이다 보니 2010년대에 들어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이 간간히 나오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9일 버킹엄궁은 필립이 향년 99세의 나이로 이날 아침 윈저성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떴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00번째 생일을 2달여 남겨두고 격동의 근대사를 손수 겪은 그리스와 덴마크의 왕자는 영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한 달 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정하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병마에 시달린 필립을 느끼실 텐데요.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많은 이들의 우려를 쌓았는데 역시나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 사진이 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그가 평소 지병으로 앓던 심장 쪽에 또다시 문제가 발견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버킹엄궁 게이트에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공식 발표문이 붙여졌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조화를 놓는 등의 행동을 자제하고 기부 등의 방법으로 추모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지만 필립에게 애도를 표하려는 인파가 몰리며 줄을 이었기 때문에 공식 발표문도 1시간 만에 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며 사람들이 몰리는 모든 행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TV 생중계로 필립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만 했습니다. 2021년 4월 17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윈저성. 장중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붉은색 군복의 근위대 장병들이 필립의 육체가 들어선 관을 어깨에 메고 성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전 필립이 직접 자신의 연구차로 개조한 녹색의 랜드로버 차량이 그를 실은 채 북소리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 그리고 에드워드와 앤드루 왕자, 이렇게 직계자손들이 그의 운구 뒤를 따라 걸었고 윌리엄과 해리 왕손도 역시 그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탄 벤틀리 차량 역시 남편 필립의 마지막 행진을 따랐습니다. 행렬은 윈저성에서 8분가량 이동해 장례식이 열리는 성조지 예배당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 필립이 생전에 직접 고른 찬송가 영원한 아버지가 연주되며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 런던의 타워 오브 런던 앞 강변에서 필립을 기리는 조포 발사를 시작으로 영국 전역으로 묵념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비행기의 이착륙이 잠시 미뤄졌으며 프리미어 리그 등 영국 내 주요 스포츠 경기도 잠시 중단되며 그의 마지막 길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장례식을 살펴보면 필립이 수십 년에 걸쳐 손수 준비한 대로 차분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립의 시신이 안치된 관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본가인 덴마크 구릭스부르크의 가문을 상징하는 4마리의 사자, 친가인 그리스를 상징하는 푸른색 바탕의 흰 십자가, 외가인 마운트베튼 가문을 상징하는 보라색 2줄, 그리고 자신이 영국 여왕의 부군으로서 받은 자귀인 에든버러 공을 상징하는 성 모양의 문장이 섞인 깃발에 감싸졌습니다. 그리고 관 위에는 해군 모자와 검이 올려져 있었는데 해군모는 영국 해군에 입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자신의 해군 장교 경력을 나타낸 것이며 검은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당시 선왕 조지 6세에게 하사받은 군도였습니다. 이렇게 관을 감싸고 올려진 각종 상징물들은 영국 왕실 역사상 최장수 군주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74년이란 최장 기간 동안 자신이 충성한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여왕의 남편이 전에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도 잊지 않게끔 나타내며 삶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며 자신이 살아온 생을 간결하면서도 위엄있게 표출한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멋진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필립의 관은 성조지 예배당 지하의 왕실 묘지에 안치되었으며 훗날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게 되면 같이 안치되어 영면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임팩트가 컸던 찰스의 예전 와이프, 비운의 신데렐라 다이애나 스펜서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맏며느리인 다이애나에게 필립은 정말로 다정다감한 시아버지였다고 전해집니다. 다이애나가 찰스의 바람 때문에 힘겹게 고통을 호소해도 왕실을 지키기 위해 원론적인 대답과 방관으로 대처하던 시어머니 엘리자베스와는 다르게 자신과 입장이 비슷하다는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꼈던 거였을까요? 당시 왕실 인사들 중에서는 유일하다시피 다이애나에 대한 연민과 지지를 표명했던 필립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 찰스가 카밀라 파커 보울스라는 여자와 바람을 필 당시 다이애나 너를 버리고 그녀에게 가려 하다니 저 자식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다시 말하마. 만약 날 청한다면 나는 항상 너와 찰스 사이에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거란다. 결혼 상담사로서 재능은 없지만 말이야. 이렇게 그 특유의 솔직한 성격을 드러내며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다이애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다이애나 역시 왕실에서 고립된 자신을 언제나 신경 써주는 필립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다이애나가 직접 필립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아빠라 운을 떼며 그와 편지를 주고받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낳은 자신의 첫 번째 손자들 윌리엄과 해리에게도 그 내리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졌다는데요. 다이애나의 장례식 당시에도 남겨진 손자들이 가엾다며 뒤에서 몰래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장례식 행렬에서도 내내 손자들을 신경 썼으며 이후에도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애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의 장례식을 준비할 때 다들 슬픔에 벅찬 어린 왕자들보다는 국장의 순서와 진행사항 등 격식에만 더 신경 쓰는 모습에 질렸는지 이 아이들은 방금 어머니를 잃었는데 대체 뭐가 더 중요하냐며 이치에 맞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충격적인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으려던 어린 윌리엄에게 지금 어머니 장례식 행렬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크게 후회할 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랑 같이 가보자꾸나. 이렇게 다정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립은 삶의 퇴장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아끼던 두 손자들의 화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며 두터운 우애의 상징으로 통하던 이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손 형제는 2020년 1월 둘째 해리가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캐서린 세손빈과 메건 마클 왕손빈 간의 갈등, 왕실에서 행해진 인종차별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이 형제 역시 서먹해지고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며 형 윌리엄과 대화가 두절되었던 해리는 1년 만에 할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윌리엄과 해리는
필립의 운구 행렬에서 그 서먹한 사이만큼이나 떨어져 걸었으며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안부를 묻는 인사는커녕 정말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조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둘 사이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올 때에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무대에서도 그렇게나 아꼈던 두 손자들의 화합을 만들어낸 필립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이 생전에 그렇게 꿈꿨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반독 감정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독일 왕족과 귀족들에게 시집을 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누이들의 후손들이 74년 만에 그 늦은 초대에 응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막말로 꼰대스러운 언행 때문에 필립은 꽉 막힌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는 왕실가의 사람치고는 드물게나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의 왕실 행사는 귀족들과 왕족들만 공유하며 참가하는 특권의식,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BBC가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를 하도록 허가를 한 것이 바로 필립이었으며, 당시 왕실에서는 왕실의 구성원이 이혼한 사람과의 결합을 반대하고 막았었는데, 자신의 처제인 마거릿 공주가 이혼 경력이 있는 피터 타운샌드 영국 공군대령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주장에도 그건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라면서 크게 찬성하였으며, 다들 아시다시피 그의 손자인 해리 왕자가 이혼 경력이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우 메건 마클과 교제하고 결혼에도 꼴이 나였잖아요. 이때 역시도 둘 사이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 영국 왕실과 관련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것들에 대해 파격적인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스에서 쫓겨난 자신과 가족들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왕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들이 왕실을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지지가 없는 왕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왕실의 풍습과 법도를 개혁시킨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 그가 정말 보수적이며 꽉 막힌 인물이었다면 대외적인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리고 그의 흑역사라 칭할 수 있는 거침없는 언행들은 나름 왕가의 권위에서 벗어난 열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농담을 해본다고 한 소리나 가끔은 촌철살인이라고 한 소리들이 대부분 자신의 경험, 구시대적인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 요즘 시대의 트렌드와 분위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지 못해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현판기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전에 남긴 자소 섞인 그의 농담은 개혁을 실천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을 낮추며 대중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간 진정한 그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첫눈에 반한 해군 장교에게 종종 편지를 썼고, 드물게라도 그에게 답장이 오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실에서 몰래 편지를 읽어보던 그 어린 공주를 곁에서 74년이나 지켰던 필립은 이렇게 삶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74년이란 시간은 절대 인류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필립 마운트 배튼, 그의 이름 역시 인류사에 길이 남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